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2단계 작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죠. 이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점령했다. 이렇게 21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이 아조스탈 제철소를 제외한 마리우폴의 나머지 지역은 해방됐다라고 보고했다. 이렇게 AP통신 그리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은 푸틴 대통령은 이 마리우폴 해방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군의 최후 저항지인 아조스탈을 공격하는 대신 파리 한 마리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조스탈 공격을 취소한 것은 러시아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말이 아주 이상한 건데요. 이틀 전만 해도 이 러시아군은 이 아조스탈 제철소를 근거로 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서 무차별 포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장악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국가보안부 그러니까 SBU가 19일 제철소에서 4km가량 떨어진 곳에 주둔한 한 러시아군 지휘관이 아내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도청해가지고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는 이곳 그러니까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3톤짜리가 하늘에서 날아올 거야. 지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곳을 지키는 이 아조연대 이 프로코멘토 사령관은 19일 성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점령군과 그 대리자인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스크 인민공화국이 재래식 폭탄 그리고 벙커버스터 등 온갖 폭탄을 다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는 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는 민간인 수백 명이 대피 중이라 그러면서 민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벙커버스터는 지하시설물 타격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관통력과 폭발력을 높인 무기죠. 또 마리우폴 함락이 선봉에 서고 있는 체첸 자치공화국의 용병부대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도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21일 점심때까지 아조스탈을 완전히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러시아군도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군을 향해서 제철소에서 스스로 나오는 우크라이나 군인은 생명을 보장하고 적법하게 대할 것이라 그러면서 21일 오후 2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8시까지 투항하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러시아군은 아조스탈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축출하지 못했고 결국은 포기한 채 봉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도저히 아조스탈 제철소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조스탈 제철소를 확보하려면 러시아군의 희생이 너무나도 클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폭탄을 쏟아붓고도 결국은 그런 결정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물리적으로 아조스탈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며 그곳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어군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아조스탈을 힘으로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러시아군은 왜 우크라이나군의 최후 저항 근거지인 아조스탈 점령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도시의 다른 지역들은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거의 50일 넘게 이 아조스탈 장악을 위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왔으면서도 결국 포기하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이 아조스탈이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제철소 중에서 최대 규모인 이 아조스탈은 아조우의 해안가에 건설되어 있는데요. 11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용광로, 철로, 굴뚝, 지하터널 같은 생산 설비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여의도가 8.9제곱킬로미터니까 여의도보다도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조스탈의 지하에 최대 깊이 30m, 길이 20km가 넘는 터널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터널은 원래 제철소 건물 사이에 장비라든지 원자재 등을 쉽게 옮기려고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이곳에는 의료시설도 있고 원예원, 카페, 거주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친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안가긴 보좌관은 최근 러시아 국영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터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전쟁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더불어 핵전쟁에 대비해서 식량이 다량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버티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또 건물 상당수는 두께 수미터짜리 벽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통 방어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긴 보좌관은 이 제철소 지하에 아예 다른 도시 하나가 더 있는 셈이라 그러면서 폭격을 견뎌내고 침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등은 이 아조스탈 내 통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에 유리한 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싱크탱크인 벨퍼 센터의 이 마리아나 부제린 연구원은 이 아조스탈 제철소에 대해서 작은 요새나 마찬가지라 그러면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산업시설에 숨어드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보안상 이점이 있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군이 이 제철소를 장악하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군이 매복 공격에 유리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되고 더불어서 폭격으로도 이 제철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군도 처음에는 벙커버스를 포함해가지고 고중량 폭탄들을 동원해서 이 아조스탈 제철소를 파괴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멸절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래서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아조스탈 안에는 준군사 조직인 아조연대를 포함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 2,500여 명을 비롯해가지고 민간이 1,00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19일 이 아조스탈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지휘관이죠. 우크라이나 제36해병여단 소속의 세르이 볼리나 소령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에 보낸 영상을 통해서 적들은 우리보다 10배나 많다. 공중과 지상 병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압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후까지 겨우 며칠 혹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왜 이 아조스탈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는 것일까요? 우선 마리오폴은 러시아가 2014년 무력으로 합병한 크림반도, 우리가 크림반도라고 그랬죠. 이 크림반도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특히 이 러시아군에 있어서 마리오폴의 완전 함락은 모스크바 함의 침몰로 굴욕을 당한 러시아가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6주 전부터 아조스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진즉 장악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마리오폴 장악이라는 결정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조스탈 장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이 지역을 포기한 채 마리오폴 점령이라는 대대적인 홍보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고 푸틴은 직접 더 이상 이 러시아군 희생을 막기 위해서 공격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오폴의 완전 함락은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푸틴과 러시아군의 마리오폴 전면 장악이라는 주장은 그러니까 상당히 어폐도 있는 것이고 문제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리오폴 도시는 거의 90% 가까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들은 이미 러시아군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오폴의 엄청난 공격을 계속해 왔던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근거지인 아조스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조스탈에 우크라이나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마리오폴은 오히려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리오폴 장악을 지속하려면 상당수의 군대를 주둔해야 되고 동시에 이 아조스탈의 전면 봉쇄를 위해서 또 최소 수천 명 이상의 군대를 유지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군은 마리오폴에 있는 군대들을 빨리 부근의 돈바스 전투 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돈바스를 완전 점령해야지 푸틴이 요구하는 5월 9일에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 맞춰서 우크라이나 승전 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조스탈 때문에 지금의 마리오폴 부대는 계속 묶여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저 도시 관리를 위한 주둔 수준이 아니라 아조스탈 주둔의 우크라이나군과 매일 전투를 벌이한다는 겁니다. 이건 러시아군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조스탈이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약 2,500여 명 정도라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러시아군은 최소 5,000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소입니다. 여기에 마리우폴 점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몇천 명 정도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을 마리우폴에 묶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돈바스 전투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21일 마리우폴 전투는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 모두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에게는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의 명분이기도 했던 나치 부대라고 말하는 이 아조연대 멸절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아조스탈을 점령하고 이들을 몰살시켜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6주 넘게 엄청난 폭격을 행했고 이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만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피해를 끼쳤지만 정작 전쟁의 목표가 되었던 아조연대는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푸틴의 마리우폴 완전 장악이라는 선언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질책을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푸틴의 성명에는 그의 좌절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과 허세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조스탈의 저항군은 이 러시아군을 괴롭히는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마리우폴 전투는 이 러시아군 전체의 약 10% 이상이 투입된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그중 일부는 돈바스의 도네츠크로 이동하겠지만 그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푸틴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하루빨리 러시아 국민들한테 우리가 승리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음에도 마리우폴을 장악했다라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푸틴이 그만큼 지금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이 지원하는 고스 드론을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무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푸틴이 과연 끝까지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